안녕하십니까.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다시 일주를 생한다. 그래서 서로 상생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관인상생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주 격국 안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 관인상생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관인상생의 형상을 갖추고는 있으나 관인상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더 허다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인상생이 되는 경우는 일주가 일단 신약한 경우입니다. 신약한 상황에서 관성은 흉신입니다. 신약한 일주를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는 관성인데, 이때 사주 원국에 인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성이 일주를 극하지 못하도록 관성을 인하해서 인성이 일주를 다시 생해줌으로 인해서 나의 적을 오히려 나의 편으로 만들었다 해서 관인상생의 귀함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가 신강한 경우, 이미 일주가 강한데, 특히나 인성이 있어서 일주가 강한데 이때 관성이 나타나 가지고 인성을 생하고 다시 가뜩이나 왕성한 일주를 재차 생하는 것은, 이 경우는 관성이 오히려 사주의 병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인상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관인상생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주 형국에서 관인상생은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도 더욱더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주가 목화토금수에 따라서 관인상생을 과연 비록 일주가 신약하다고 할지라도 관인상생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귀한 격국은 어디에서 나타날까? 이것은 일주가 목, 화, 토, 금이었을 때 관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인상생에 귀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흉함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인상생을 무조건 좋다라고만 볼 수 없는데, 물론 그것이 격국이 순수하고 아름답다면 충분히 귀함, 부귀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행을 이루고 있는 이 환경이 순수한 관인상생의 역할을 찾는 경우는 이 안에서 있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또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인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다시 일주를 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자를 빼고 나면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다, 절지에 태어났습니다. 관성이가 편관칠살인데 이때 자수가 있음으로 해서 신금 속에 들어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성은 다시 간목을 생해주니 이것은 관인상생이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5월에 태어났는데 자하에 오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가 신강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때 다시 관성이 나타나서 인호합을 이루고 들어와서 무토를 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관인상생이라기보다는 인목, 즉 편관칠살은 사주의 병이 되는 경우입니다. 관성이 있으나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병이 되어버렸다, 무정하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경신일주로서 무진월입니다. 무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인성이 퇴다한 경우입니다. 인성이 강해서 이미 신강해졌는데 여기에서 정관마저 나타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다면은 관인상생의 형상이니 격국이 아름답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배부른 환경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생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었으니 이 경우는 관성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경신월입니다. 그리고 임수가 일주입니다. 신금은 인성의 역할도 있지만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입니다. 금수가 다 왕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간이 신왕해지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관칠살이 나타나서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라기보다는 이 경우는 오히려 편관은 왕성한 수를 걱제하고 제방을 쌓아주는 편관칠살을 용인하는 경우입니다. 관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는 관인상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16월에 태어난 정해일주입니다. 정하가 6월에 태어났으니 편제로서 재성은 왕성하고 일주는 약한 제다, 신약 또는
재강신천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관인상생의 이치에 해당될까라고 보시면은 순수한 관인상생의 격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수 속에 들어있는 간목이 즉 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는 간목의 장생지로서 충분히 관인상생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운에 따라서 목, 화운에서 발법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도 관인상생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관인상생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누릴 수, 이 경우는 명예를 누려 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누리는 것이 많은데 하나 따라다니는 것은 건강이든 좀 허약한 체질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기토가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병화까지 투출했습니다. 인성이 왕성해서 일주는 신강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지지에 다시 인묘가 나타나서 다시 관성을, 인성을 생하고 다시 재착 일주를 생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인성이. 목은 이미 타버린 목이고 화 또한 치열하게 타오르고 그 화로 인해서 토도 메말라 터져버렸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이루어졌으나 관인상생이 오히려 사주격국을 흩어버린 경우로서 굉장히 공경에 빠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전 사주풀이에서 좀 몇 가지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명조는 연예인 이승기 씨 사주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 있는 것을 한번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한 관인상생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이 경우도 관인상생에 해당되는지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략 시간은 어느 시간과는 제가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뭐 그 부분은 빼고 이 나머지 이 환경만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본다면은 정관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조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인상생의 형상을 갖추었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경우는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축월은 해자축 북방수계가 고지입니다. 그리고 축은 사이축도 금국의 고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토와 금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와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특히 인성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관인상생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관인상생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좀 좋아 보이는 것은 천간에 투출한 병화입니다. 편재입니다. 재성의 역할이 아주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월에 신금과 임수는 모두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직되어 있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도 얼어버렸고 얼어붙었고 모든 환경이 다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병화, 편자가 특히 식신, 인목에 장생지를 두고 있어서 생을 받아서 이 모든 환경을 연주에서부터 인목에서 태어난 병화가 토, 금, 수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사주 형상은 일주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 편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사주 격국이 아름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어붙은 땅, 금, 수를 병화가 다 해동을 해주게 되니 다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병화의 입장으로는 식재관이 되는 것이고 임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정제의 역할이 이렇게 뛰어난 경우다. 그러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돌아가고 다시 수생목으로 올라가는 수기 유통이 잘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인상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수기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주다. 특히 조우를 하는 편재의 역할이 정관과 인성과 일주를 모두 해동해주고 있기 때문에 병화의 역할이 뛰어난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운의 방향이 진에서 앞으로 4, 5미로 간다면은 축토가 있어서 화운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변화, 기반되는 것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인목이 있는 이유 그리고 술토가 있는 이유로 인해서 축토의 역할을 조금 소멸을 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4, 5미 운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는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을 본다면 조금 더 발복의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사주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목은 무토 입장에서 인월은 장생지입니다. 하지만 관성입니다. 편관칠살입니다. 그런데 병화가 투출했습니다. 병화는 간목의 장생지입니다. 생을 받고 생을 받아서 생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관인상생으로서 충분히 관인상생의 격국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더욱더 좋아보이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생금, 이 또한 수기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신약 사주에서 이 경우는 금의 역할이 좋으냐, 수의 역할이 좋으냐, 목의 역할이 좋으냐보다는 인성의 역할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 인성의 역할이 있음으로 인해서 식상과 재성과 관성의 덕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덕은 어디까지나 인성에 있다. 관인상생이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성을 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용신이라는 뜻입니다. 관성이 용신이 아니고 인성을 용신으로 씀으로 인해서 관성을 끌고 들어오게 되니 그것이 귀함이고, 그것이 또 수를 끌고 들어와 있으니 재성까지 끌고 들어왔으니 귀니까 부귀를 누리는 명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천간에 신금도 투출했고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금수가 왕성한 형상입니다. 그런데 지지에는 전부 다 식신과 상관이 있어서 일주의 길을 설계하는 것들이 태거한 경우입니다. 생각해보기에 따라서는 천간에 정인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다면 일주로서는 종하고 싶은 정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종하는 왕신을 따라가는 종살격이 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곳곳에 일간의 뿌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해수는 해중에 있는 간목, 즉 간목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일주를 생하는 이것 또한 관인상생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인상생의 역할을 한다면 이 경우는 토가 사주에 병이 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토에 뿔을 두고 있고 술토에 뿔을 두고 있고 특히 간목이 투출했기 때문에 비록 해수는 정관이긴 하지만 정인이 있어서 특히 장생지이기 때문에 관인상생의 형상을 갖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이 식신과 상관 안에도 일주의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기함보다는 일주의 근이 되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또 특히나 인해합 그리고 임묘진 목국과 수국을 동시에 이루고 있으니 일주는 태양하게 되었는데 편관칠살이 연주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일주가 왕성한데 금이 돋게 되니 관성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무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신은 인중의 병화를 꺼내야 되는데, 그리고 투출한 무토를 용신과 희신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일주에 병이 되고 있는 금을 제하는 화운에서 크게 발복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가 인월에 생겼습니다. 장생지입니다. 또 간목이 투출해서 일주는 이 상황만으로서도 벌써 어느 정도는 신강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에 정관과 편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있고 인성이 다시 오게 되어 있으니 오히려 이 경우는 정관과 편관, 즉 정편관은 투출한 관살들은 사주에 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관살을 합거시키는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무토가 나타나서 무게합을 하든 뭔가 합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은 무토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진토 속에는 무토는 있으나 이것은 섭토로서 수를 합거시키거나 극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인목 속에 소장되어 있는 무토를 인출할 수 있는 시기, 화토운에서 발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토운에서 수를 극제하게 되니 특히 토운에서 좀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관성은 오히려 사주의 병이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인상생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일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일주를 생해주는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인성이 일주를 생하고 일주는 다시 병화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생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상생으로 보는 수기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관인상생 못지않게 오히려 수기유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주 주인공한테 나타나는 총명함과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함께 누려갈 수도 있는 경우는 또는 이런 수기유통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인상생이라는 의미였지만 이런 경우는 목화통명격으로서 또한 화는 해수를 이 차가운 물을 다시 해동하게 해주니 이 수는 다시 온난하게 돼서 목을 생각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각하고 화는 다시 온난하게 해주니 이 세 글자가 갖고 있는 상생의 이치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수기유통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사주격국을 만들어서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